자, 안녕하십니까. 20일에 주식 총장 주간 7월 네 번째 주간 전략, 주간에 체크할 일정 미리 그려보는 세부사항은 러프하게 주간 일정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세부사항은 모닝 브리핑과 그 다음에 마감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추가 코멘트를 드리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박스권에서 하단을 일시적으로 저점을 좀 일부 깼습니다. 저점 탈피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반등의 요건, 필요한 조건 부분들, 그리고 무역 논쟁이 시장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딱 눈에 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난주 세 번째 주간 내내 얘기를 좀 드렸죠. 얼추 지금 한 25,000 계약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여러분 체크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무역 논쟁, 무역 전쟁, 논쟁, 그리고 지난주 차량 상무부 수입차 관세 관련해서 공청회 부분도 진행됐죠. 그리고 주말에 또 보니까 또 트럼프께서 중국이 한 해에 수출하는 규모가 한 5천억 달러 정도인데 5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하겠다. 입이 좀 아무튼 싸요. 아무튼 계속 그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해상 물동량의 그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발틱 운임 지수는 뭔가 계속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운임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글로벌 경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역 논쟁 때문에 시끄러울 수는 있죠. 계속 시끄러워 왔으니까. 그러면 이 운임지수가 반등이 쉽지는 않은데, 운임지수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선물 순매수의 급등 시그널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의 반등, 외부적인 조건과 내부적인 조건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건 아니지만 뭐랄까 투영을 해볼 수 있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다른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나.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강도가 느껴지는 강도 있죠. 강도 자체가 한 달 전, 두 달 전과 그 다음에 최근의 강도 부분들이, 특히 그 1조 4천억의 신용불량 부분들이 추리가 됐을 때 느꼈던 변동성이 그때 한 3% 정도 변동성이 나왔다면, 지금은 어떤 그 정도 내용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5천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덤덤해요. 이제 이거죠.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다 119 장벽 세우겠다. 미국이 또 EU에 어마어마한 응징을 하겠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벌벌벌 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가 보구나. 원래 약간 내 허황되고 공갈 부분도 일부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캐릭터를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냥 100을 얘기를 하면 주변에 이제 그 말이 허세가 심한 사람도 있죠. 허세가 심한 사람 얘기를 하면 100을 얘기를 하면 한 50 정도만 걸러드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무튼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점점 그 강도 자체는 점점 약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트럼프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에도 지난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워낙 이제 자꾸 안보 관련된 부분들로 하니까 미국 상원이 참견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번 88대 11로 통과됐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수입차 관세 공청회에서 발언했던 자동차 노조연명 제외하고 거의 한 43명 정도가 발언을 했대요. 근데 한 명 빼고 다 미국 내부에서 부정적 여론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아니라고 봐요. 그 관세 올리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 논의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중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EU와 트럼프, 융커하고 트럼프의 무역 관세 논의, 뭐 레리 커틀러라든지 미국의 이제 통상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일단 흘리고 있죠. 선물 보따리를 좀 풀지 않을까 라는 부분하고, 소방수 왕치산 중국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위안화를 지금 약세 절하를 하고 있으면서 약간 대응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손해본다는 의미보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금액 이상으로 환율을 약세를 시키면서 커버하고도 남을 금액이에요. 위안화 약세 지금 금요일장에 6.68 정도까지 하면서 꺾이면서 상해종합지수가 2% 정도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왕치사는 아직 표면적으로 지난번 시카고 시장만 만난 것 외에는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안화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트럼프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반대한다는 시그널하고, 달러가 너무 강세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희망한다 라는 코멘트를 좀 했어요. 하나는 달러가 너무 강세고, 위안화는 최근에 너무 약세가 돼서 시장에 한 2주 전 대비 변동성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 같은 강도에 비하면. 근데 이 시장의 어떤 그 불안심리 부분들 자극하고, 이게 투영되는 위안화 약세하고 달러 강세가 점점 변곡점 부분들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 다음 금리 인상도 반대하고, 그래서 다음 주는 FMC는 그 다음 주에 있긴 합니다만은 30일과 31일 전후 8월 1일 날 그 FMC 회의 부분들이 진행되니까 달러가 꺾이는지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26일, 다음 주 후반이죠. 26일과 27일은 특히 26일날 22 통화정책회의가 관심권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중요 체크사항 부분 두 가지를 꼽는다 하면, 첫 번째가 22 통화정책회의고, 두 번째가 EU와 트럼프의 무역 관세 논의. 다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은 뭐 계속 왕치산의 등장 여부하고 위안화 약세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EU 쪽은 이 무역 정책, 그 다음에 통화 정책,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미국과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이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다 체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주간 전략 얘기 드리면, 이 정도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런 그 모멘텀이라든지 경제지표 발표분이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 정도만 일단은 생각을 해 두셔도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어제 모닝브리핑에서, 그리고 그 모닝브리핑하고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그 모멘텀 이슈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슈 모멘텀 장세, 실적이든 아니면 모멘텀 부분들이 붙은 종목군들만 그 변동폭이 어백락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렸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실적 시즌이고 모멘텀 시즌이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눈치 보기, 이렇게 무역 논쟁이 어떻게 좀 커지나 작아지나 눈치 슬슬 보면서 뭘로 움직이나요? 꼬리가 그 선물 대응만 하고, 모멘텀이 붙은 종목군들은 그쪽 섹터만 딱 치고 올라가죠. 특히 금요일날 모닝브리핑에서 얘기 드렸던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규제 완화 관련된 링크하고 정리된 내용을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장 시작 전에 보내드렸죠. 그 관련된 종목군에서 몇몇 종목은 거의 뭐 상한가까지 한두 종목 나왔어.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갖고 29%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10에서 20% 단기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장세 자체가 이런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다음 주도 계속 유지가 돼요. 왜? 시장에서 눈치를 슬슬 보니까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면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선물 순매수 부분하고 발틱 운임주스의 반대 의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서, 왜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점점 그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데, 그러면 무역 전쟁이 되면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불안 심리로 지금 현재 주가가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그 전에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지수를 흔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왜 그러면 운임지수 발틱 운임지수 BDI는 하락이 나왔는데 왜 반등을 할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가는 개별 종목군들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투자 심리에 반영이 돼서 아니면 수급이 꼬여서 아니면 공매도가 일부 누르는 모습. 최근에 LG디플 제가 수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 저렇게까지 오버슈팅 안 나오는데 LG디플 공매도 약간 작전의 냄새가 약간 구리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로 보십시오. 한 거의 바닥권에서 20% 이상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 종목군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 분석 차트만 보고 접근을 하면 회사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방향 부분들을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개인들 현혹시키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발대군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역 논쟁을 해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상승이 나온다는 의미 부분을 개별 종목군들은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데 회사 실적이 좋아진 거와 일맥상통의 의미 부분 아니면 회사의 뭐 반도체 업황 부분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사가 나오고 아니면 산업 방향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이 나온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땡큐죠, 땡큐. 일반 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이 나오니까 관심권이 없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매매하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충분하게 저가 매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물량 확대 부분들에 찬스를 주는 거죠. 확인하고 장대 양봉에는 확인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죠. 남들 모르게 조용조용 좋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저평가 종목군들은 싸게 사가지고 남들 우르르 몰려올 때 매도하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변에 7월 네 번째 주간 전략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